어떤 물체가 어느 위치로 움직이잖아요. 이동되잖아요. 이동. 근데 이거는 봐봐. 이 원운동은 이렇게 했다가 이 계속 여기만 돌아요. 맞죠? 이거는 어느 위치를 이동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맞죠? 그래가지고 주기랑 회전수 물어본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문제 풀어보면서 좀 더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오늘 2차원 운동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차원 운동은 포물선이랑 원운동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은 저번에 배운 것처럼 그래프를 두 개 그린다. X축으로 X축, Y축 운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린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원운동은 다르냐? 원운동. 똑같아요. 알죠? 똑같지만 원운동에 필요한 표기랑 단위를 알아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여기 적어줄게요. 먼저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선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선운동. 이제 병진운동이라고도 해요. 병진운동. 이거는 이런 운동이에요. 이렇게 X축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Y축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운동이라고 해요. 선을 따라간다 해가지고. 포물선 운동도 X랑 Y가 합쳐진 선운동이죠. 즉 병진운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회전운동이라고 불러요. 회전운동. 자, 병진운동, 선운동, 원운동, 회전운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왜냐면 회전운동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이제 구심점을 가지고 외부에서 그 거리, 반지름 R을 잡고 이렇게 돌고 있는 게 회전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형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선운동은 이게 어디로 위치로 왔다 갔다 하지만 회전운동은 구심점에서 이제 계속 몇 바퀴를 도는 그런 운동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가 새로운 용어가 생기는 거예요. 용어. 선운동은 가속도가 A죠. A를 이제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 A고 단위가 어때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원운동에서는 알파라고 해서 이거는 각 가속도예요. 각 가속도. 여기에 좀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가속도. 알파는 뭐? 각 가속도. 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이거를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을 시타인데 이 시타를 표기하는 방법이 라디안입니다. 알겠죠? 라디안. 뭐 도시가 아니라 몇 도? 360도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클리드 호도법 거기서 2파이로 바꾸잖아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이 시타의 단위를 쓸 거예요. 시타의 단위. 시타가 만약에 뭐 320도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꿀 때 360도가 이 파이 라디안이죠. 라디안. 이거 도가 삭제되고 이게 없어져 가지고 이제 값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라디안으로 변경해줘야 나중에 이제 곱셈이나 이런 거에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변경하는 거는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사실 무차원량입니다. 차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우리가 V죠. 이거는 우리가 미터 퍼 세크로 쓰고 있었어요. 맞죠? 그럼 여기는 원운동에서는 오메가를 써요. 오메가는 각속도예요. 그러니까 시타가 어느 시간마다 간 거리예요. 그럼 각속도는 우린 여기가 시간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시타가 돼요. 원래는 이거는 V는 어떻게 돼요? V는 시간분의 뭐예요? 거리죠. S죠. 이해가 돼요? 여기 조금만 좀 적어주고 여기는 똑같이 시간분의 뭐예요? 속도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분의 각이에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속도예요. 근데 원래 이 속도도 얘도 원래는
거리 속도예요. 거리 속도. 거리 속도인데 왜 거리 속도라고 안 하냐면 속도가 시작되는 처음 정의되는 수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루트 2는 이 루트 이거 2루트라고 하지. 그냥 제곱근이라고 2제곱근이라고 안 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2의 3제곱근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이거는 4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2제곱근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은 루트가 시작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루트 2라고 불러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의 제곱이라고 불러요. 2의 2제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건 2의 3제곱이라고 부르고 2의 4제곱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곱의 처음이기 때문에 2제곱 이거를 이렇게 갈로해가지고 생략해서 부르면은 2의 2승이라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웬만하면 속도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거리예요. 원래 거리 속도를 물어보는 거. 우리가 야 저거 속도 얼마야? 속력 얼마야?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얘가 선운동이고 얘는 지금 거리 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통용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제가 회전하고 있다면 저 물체 각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 회전 운동하고 있을 때 회전 운동하게 맞춰가지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속도를 물어보는데 속도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이제 이걸 생략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리 속도를 우리가 생략해가지고 그냥 우리 속도의 시초기 때문에 속도를 정의하는 처음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속도 하면은 그 거리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각속도 나머지들은 이제 앞에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각속도. 그러니까 시간분의 각이죠. 시간분의 거리고. 이해되죠? 이 공식은 외운다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분의 당연히 각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라 시간분의 각이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거 외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외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이걸 외우겠어요, 맞죠? 이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민식이 공식 안 외운다며요. 했는데, 이거는 봐봐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는 이게 상식적인 거지 이걸 안 외우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모든 어떤 이제 물리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다 말할걸요. 마찬가지로 각속도는 앞에 각이라고 표현해 줬으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아닌 시간분의 각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겠죠? 잠깐 한 10초 시간 내면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라디안 퍼 세크가 돼요. 알겠죠?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이것만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자, 마지막은 거리죠. S 미터죠. 미터 이 단위가 오케이? 이거는 이제 표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 이 앞에 나온 거는 이제 표기예요. 표기. 그 다음 여기는 단위예요. 단위. 표기랑 단위를 꼭 잘 외워둬야 돼요. 여기도 뭐예요? 표기. 여기가 단위예요. 단위. 답을 적을 때는 단위를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수식을 적을 때는 이제 표기를 쓰지만 자 거리는 이거고 이건 뭘까요? 그럼 각이겠죠. 각. 라디안이에요. 단위가 라디안. 그냥 이렇게 줄여서 라드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자 라디안이고 단위는 이제 파이로 나타내는데 몇 파이 되는데 이게 무차원 양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차원이 없어요. 이건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고 지금은 이제 원운동 문제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운동이랑 회전운동, 원운동의 차이는 이제 표기가 달라졌고 회전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표기랑 단위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억셉터블하게 딱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간단하죠?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외울 게 있어요. 추가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문제 풀 때 선운동은 문제 풀 때 어땠어요? 그래프 그리기죠. AT, VT, ST 맞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풀까요? 여기 회전도 똑같아요. 그래프 그리기. 내가 푸는 방법 운동 한 가지로 풀겠다 했잖아요. 다 맞죠? 이거는 뭐냐면은 가가속도인 알파 T, 오메가 T, 시타 T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이게 가속도가 0차면 1차고 2차, 이것도 0차면 1차고 2차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죠?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밍밍한 거야. 왜냐하면은 이러면 회전운동을 문제 내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 언제나 플러스 알파. 아까 선운동에서 1차원 운동에서 해서 포물선은 플러스 알파가 뭐였어요? X축하고 Y축을 두 개 그려야 됐죠? 그거 외에는 푸는 방법은 똑같았죠? 맞죠? 마찬가지. 원운동도 여기서 그리는 방법은 똑같대. 플러스 알파. 뭐가 생기냐면은 주기를 물어봐요. 주기. 그 다음에 바퀴수. 이제 몇 바퀴 회전수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회전수.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주기가 얼마냐? 회전수가 얼마냐? 이걸 꼭 공부해야 돼요. 주기가 얼마냐? 회전수가 얼마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있잖아요. 어떤 물체가 어느 위치로 움직이잖아요. 이동되잖아요. 이동. 근데 이거는 봐봐. 이 원운동은 이렇게 했다가 계속 여기만 돌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위치를 이동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맞죠? 그래가지고 주기를 물어봐요. 주기. 얘가 주기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아시죠? T라고 불러요. T, 대문자 T라고 합니다. 주기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회전수는 우리가 시타, 이거 라디안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우리가 구할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 구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델타 시타가 되겠죠? 델타 시타. 그럼 델타 시타가 예를 들어 10라디안이 나왔다. 만약에 이 면적이. 그러면 이거는 2파이가 한 바퀴니까 이거 몇 바퀴 돌았어요? 5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10라디안을 물어보지 않고 이 물체는 몇 바퀴 돌았는가, 몇 회전했는가, 그러면은 5 레볼루션 이렇게 적어도 돼요. 5바퀴. 이 레볼루션이 한 바퀴를 얘기해요. 그래서 학생들 RPM이라는 단위 들어봤죠? RPM.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바퀴고 1분당 돌아간 수를 말해. 레볼루션 퍼 미닛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분당 60초 동안 몇 바퀴 돌았냐? 이게 RPM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회전수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어느 위치이고 어느 몇 미터라고 나오지만 여기는 계속 똑같은 바퀴라니까 결과적으로는 2파이로 나눠주면 몇 바퀴 돌았는가, 그 다음에 이때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이런 거 더 물어본다는 거. 추가로 이 알파가 이 두 가지, 주기랑 회전수 물어본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문제 풀어보면서 좀 더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주기로 나누면 2파이가 돼요. 이렇게. 각각 속도는 시간분의 각도 되지만 주기를 알 경우에, 그럼 이거는 각은 무조건 알죠. 각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를 알게 되면은 이런 수식으로 변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문제 풀면서 좀 더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원운동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공부 좀 하세요. 이 표기랑 단위 꼭 외우세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럼 등속 원운동과 등가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 돌아가는 속도 있죠? 이 돌아가는 오메가, 이 각속도, 이 시타를 돌아가는 오메가 있죠? 각속도 오메가. 오메가가 일정한 거예요. 등속 원운동일 경우에는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이에요, 일정.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푸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각이 없죠.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알파 t, 오메가 t, 시타 t가 어떻게 돼? 이게 무조건 0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가 일정하다 했죠. 오메가 일정하니까 이게 상수함수가 되고 이건 1차 함수가 됩니다. 즉 여기에 면적이 델타 시타죠. 그럼 여기에 높이죠. 델타 시타. 이렇게 풀면 끝나요. 알았죠? 원운동 문제는 등속 원운동이 나올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90%.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90%예요. 알겠죠? 쉽죠? 그 다음에 등가속 원운동은 뭐냐면 두 번째 이제 등가속 원운동. 등가속은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알파가 있는 거예요. 각가속도가 점점 빨라져가지고
이 오메가가 변하는 거예요. 오메가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등가속 원운동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푸는 방법은 알파 t, 오메가 t, 시타 t. 알파가 일정, 등가속이니까 알파가 일정. 이거 혹시 저번에 풀어본 거랑 완전 똑같죠? 이거는 1차. 0차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1차. 이거는 2차.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어떻게 돼? 이 면적이 델타 오메가가 돼요. 이 높이가 델타 오메가고, 이 면적은 어떻게 돼? 델타 시타. 그럼 이 높이가 델타 시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등가속 선운동이랑 똑같고, 등속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랑 똑같아요. 선운동. 오케이? 푸는 방법은 여전히 같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뭐만 하면 돼? 여기서 플러스 알파 주기를 물어보면 답해주면 되고, 몇 바퀴 회전수, 몇 바퀴 돌았는지를 물어보면은 그거 답변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 풀기 쉽죠? 이것만 알파 추가된 거예요. 다른 거 추가된 거 없어요. 알겠죠? 문제 풀면서 계속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작은 강철 룰렛공이 지름 30cm의 룰렛 바퀴 내부를 반시계 방향으로 구른다. 공은 1.2초 동안에 2레볼루션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등속 원운동을 물어보는 거죠. 맞죠? 공이 1.2초 동안에 2레볼루션을 한대요. 잘 봐. 각가속도가 없죠? 그러면 등속 원운동이니까 오메가 하고 이제 바로 문제 풀면 돼요. 가속도 없는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되죠. 알파 t, 오메가 t, 시타 t. 자,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각가속도를 얘기해 주지 않고 하면은 이거 그냥 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봅시다. 오메가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오메가는 시간분의 각이죠. 시간분의 각.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시간 보자. 시간은 1.2초. 1.2초 동안에 1.2초고, 2레볼루션을 하면 아까 한 레볼루션당 각이 2파이라 했죠. 그럼 2레볼루션이니까 4파이를 돌았겠네. 이해돼요? 간단하죠?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잠깐만. 그럼 이게 3.33파이가 나오거든요. 파이도 곱해도 돼요. 그냥 파이도 곱하면은 그 10.47이 나와요. 그럼 가속도는 10.47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해도 돼요. 또는 이제 3.33파이 라디안 퍼 세크 해도 되고요. 오케이? 자, 이거고 오케이? 이번엔 그냥 좀 빨리 풀어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2초일 때, 봐봐. 공이 2초일 때, 자, 그럼 2초 보자. 2초일 때, 이 값이 델타 시타죠, 이게. 그럼 2초일 때는 면적이 어떻게 돼? 10.47이니까, 이 각도는 21 정도가 나, 20.9가 나와요, 20.9. 이게, 델타 시타라 했죠? 시타는 여기 곱하기 여기죠? 그러면은, 델타 시타라는 거는 10.47 곱하기 2초. 그럼 몇 나와? 20.9 라디안. 여기 높이가 20.9 라디안. 그러니까 20.9 라디안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죠. 간단하죠? 푸는 방법은 어때요? 똑같죠? 푸는 방법은 똑같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표기랑 새로운 용어, 이게 용어라고 해야 되나? 표기랑 단위가 이런 새로운 걸 배우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집중해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외워야 돼요, 이거. 내가 시타가 라디안 단위인 걸 안 외우겠다 하면 회전 문제를 못 풀잖아요. 알겠죠? 이거는 지금 공식 외운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새로운 스칼라와 벡터 개념을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럼 복습 꼭 하세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진짜 구심 가속도나 이제 구심력 이런 거는 다음에 힘과 가속도 배울 때 제가 진짜 제대로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줄게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알면 원운동 문제 나오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로 이제 찾아뵐게요.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